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며칠째입니다. 선별진료소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다고 하죠. 네,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도구를 직접 구입하기도 하는데 품절된 경우가 많아 구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2의 마스크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8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08만 1,681명, 누적 사망자는 6,922명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의 비율이 0.64%인 겁니다. 110명 중에 1명 정도라는 건데요. 4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의 치명률이 0.83%였는데 이때와 비교해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처럼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과 중증화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워낙 크게 늘어난 만큼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경남에서 끊이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의 대응은 여전히 부실한데요. 연속 보도합니다. 현재 경남의 재택치료자는 8,000명에 달합니다.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최대치에 육박하는데요. 앞으로는 증상이 가볍다면 집에서 스스로 치료해야 합니다. 양산시가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청사 유치에 나섰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경남에서는 창원과 김해, 양산도 나서면서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만 50세에서 64세 이하인 이른바 신중년 세대 고용을 위한 사업을 펼칩니다. 기업별로 최대 2명까지 5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8일 0시를) 기준으로 경남의 재택치료자는 8,0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보건소나 담당 공무원과 전화도 어렵고 사실상 방치돼 있는 기분이라고 하는데요. 경상남도 방역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재택치료자의 최대치에 달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스스로 집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살 아이와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 가장 힘든 건 담당자와의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화 연결이 안 돼요, 보건소랑. 거의 1분에 한 번씩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에요. 일단 물어보면은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라고 막 그러고, 거기는 또 잘 모르겠다, 보건소에 물어봐라 해서. 보건소 전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라 해줄 말이 없다고. 아이에게 아무 약이나 먹일 수 없어서 원래 집에 있던 해열제로 겨우 열을 떨어뜨렸습니다. 키트도 그냥 일반 종합 감기약 그것만 얻더라고요. 코로나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감기약으로 낫는 건지 그럴 거면 왜 격리를 하는 건지도 싶고 그냥 감기 증세를 볶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경남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확진자는 8일 0시 기준 8,000명을 넘었습니다.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은 앞으로 증상이 가볍다면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집중관리군인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만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확진자들은 이제 전화 모니터링도 약과 체온계 등도 받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지정된 동네 병원과 의원에 전화해야 합니다. 아니면 10일부터 운영 예정인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에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노출자와 관련된 세밀한 역학조사가 지금까지의 방향성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중증화율의 차단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소아와 임신부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에 포함되진 않지만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8일 0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90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0대 1명과 40대 1명, 60대 2명 등 모두 4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기저질환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양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연속 보도입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아이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은 물론 양산시에서도 이 CCTV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잘못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지자체의 대응은 여전히 부실한데요. 김영민 기자입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입안을 보니 치아가 3개나 부러져 있습니다. 부모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어린이집에 CCTV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원장은 거절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 열람 요청서를 쓰고 집에서 기다리시라. 서류 절차상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당장 보여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양산시도 학부모들을 막아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공개가 어렵다고 한 겁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열람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좀 많은 제약을 받거든요. 아니요. 이거 네. 저도 네. 오늘 하루 종일 알아봤거든요. 아, 예. 그 법안이 변경돼서. 하지만 지난해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개가 어렵다고 한 양산시의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이 나서서 확인한 CCTV에는 160차례가 넘는 경악스러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일어났던 창원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지자체의 대응이 부실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당시 창원시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동의 정신 그걸 위해서 치료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따로 조치는 없었나요? 네, 조치도 없었고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 한번 방문해서 아동학대자 명단에 그냥 등록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비롯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령 지식을 익혀놓고 아동 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적극적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만 약 1,700건을 기록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동학대는 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의 대응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수도권을 대적할 도시,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에 거는 기대인데요. 이에 최근 대선 주자들도 PK 지역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 청사 위치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양산도 경남 유치에 나섰는데요. 과연 청사 소재지 갈등을 끝내고 출범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도시,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 지방 소멸을 막아내겠다는 이 계획에 양산도 나섰습니다. 양산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과열 경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치상 청사는 부울경 중간인 경남이 맞고 부산과 울산의 접근성까지 고려한다면 양산이 최적지라는 입장입니다. 행정사무소가 경남에 위치하되 부산과 울산을 다 접하고 있는 우리 시로 정해졌을 때 행정사무소 위치 선정에 따른 문제점 해소는 물론 부산시와 울산시의 합의점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사 위치까지 생각한 양산시는 특별지자체 출범에 맞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필요성도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초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청사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는 경남 양산과 김해, 창원과 더불어 울산까지 4개 도시. 올해 2월 출범을 목표로 서둘렀지만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규약안을 만들고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남은 일정은 숨가쁜 상황입니다. 게다가 3월 대통령 선거나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추진 속도나 지속성, 지원 등의 변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청사를 놓고 자칫 출범 자체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과연 청사는 어디에 자리 잡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전국체전 경남 지역 선발 경기에서 우승을 거두기도 한 한국국제대학교 축구부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이 축구부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마련해 축구부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으며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달려나가더니 이내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망을 가릅니다.
서부 경남에서 유일한 대학 축구부인 한국국제대 소속 선수들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경남 선발전에서 우승하고 경남 경북권역 대학 유리그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한국국제대가 지난 2018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축구부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가 장학금이 중단되고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자 축구부 존립에 중요한 신입부원 모집부터 어렵게 된 겁니다. 국가 장학금을 못 받으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염려되는 거는 왔을 때 또 학교가 폐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상담을 해본 결과 좀 어렵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스카우트를 하는 데서 보면 좀 선수 수급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축구부 존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학교는 자체적으로 대처에 나섰습니다. 전체 축구부 인원 15명 가운데 우수한 선수 4명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나머지 인원에게는 반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저도 지원금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하신다 해가지고 운동에 또 많은 전념을 또 하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말 나오기 전에는 좀 많이 어수선해서 선수들끼리 이걸 계속 축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좀 어수선했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까 좀 더 운동에 집중도 되고 서로 미팅도 많이 하면서 미래에 대한 올해 좀 잘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감독님이랑 코칭 스태프랑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축구부 지원만큼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은 예산상으로, 그러나 다른 데서도 경상비를 좀 아끼더라도 축구는 발전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장학위원회에서 진주학사 매각계약과 체육전문대학 전환을 추진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한국국제대. 자구책을 통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고 축구부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창원시가 프리랜서와 택시, 버스, 운수 종사자 등 15,000여 명에게 6차 재난지원금 87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 버스기사 등은 1인당 100만 원, 여행사와 프리랜서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창원형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만 50세에서 64세 이하인 이른바 신중년 세대 고용을 위한 사업을 펼칩니다. 신중년 내일이음 50플러스 사업으로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2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별로는 최대 2명까지 가능하고 한 사람당 5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8일까지 경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모두 95개 회사에 110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8일 감속기 생산 전문업체인 제일종공을 찾아 기술개발, 기업 운영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현장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창원 특례시 규모에 맞는 정책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동매 감농업이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17호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북면과 대산면 등 창원 북부 지역은 낙동강 인근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산지 경사면인 동매를 이용해 100년 넘게 감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동매 감농업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서 3년간 농업유산 지원의 복원과 계승을 위한 예산 14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